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국의 한시를 번역한 언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시 두 편인데요. 강촌이라는 시와 강남봉 이군현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강촌이라는 시 먼저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고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자, 두보가 성도라는 곳에 띠집을 짓고 한가로이 지내던 때의 시로 한가롭게 지내던 때를 표현한 시죠. 한가로운 강촌 마을의 풍경과 함께 그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삶이 조화롭게 그려진 그런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한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언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시, 칠원 율시의 형식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강촌마을의 풍경이라든가 그 안에서 안분족하는 사자의 모습이니까 서정적이면서도 한정적이라는 건 한가로운 감정, 한가로운 마음정, 그러면서 한 폭의 그림을 본 듯한 느낌이 들죠. 회화적, 묘사적.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현에서는 대구적인 표현, 그 다음 묘사적, 시각적 심상, 선경, 후정의 방식이 쓰였죠. 앞에서 경치를 이야기하고 뒤에서 자신의 감정을 살짝 토로하는 그런 형식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시선의 이동에 의한 원근법, 회화적인 그런 어떤 회화적이고 묘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바로 이런 표현법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제는 바로 여름날 강촌의 한가로운 전경, 풍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름날 강촌의 한가로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맑은 강아람 한 곱에 마사랄 하나 흐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맑은 강의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르니 자, 요걸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강물이라고 해봅시다. 요게 이제 마을이 있는 거죠. 맑은 강물 한 구비가 마을을 안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물이. 이걸 강이라고 합시다. 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맑은 강물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르나니 자, 여기 보면 말강가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맑은 강물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른다는 전체적인 모습은요. 이게 인간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여기가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라면 이 강은 바로 자연이잖아요. 이 인간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룬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유심하도다. 긴 여름날 강촌에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한가롭도다. 지금 유심하다라는 게 시 전체 분위기를 집약한 건데요. 유심하도다. 바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집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긴 여름 강촌, 여름하고 강촌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에서는 계절 여름이고요. 우선 계절적인 배경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도 드러났다. 공간적 배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닌 집우희 접이요. 저절로 가며 저절로 오는 것들은 집 위에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구나.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이 부분이 있죠. 이건 바로 자연 친화, 물화일체적 삶을 표현한 거죠. 자연 친화, 물화일체.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구나 라고 했죠. 그래서 요 네 행까지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하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 5, 6, 7, 8행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대비했는데요. 1, 2, 3, 4행까지가 자연의 모습이라면 5, 6, 7, 8행은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늙은 겨집은 종해랄 그려 장기판을 맹가랑을. 늙은 겨집, 계집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계집이라고 하면 여성을 낮추어 비하하는 표현이지만요. 이 당시에는 일반 평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을 지칭할 때 계집이라고 했죠. 늙은 아내는 여기서는 뭐 늙은 여인인데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늙은 아내는 조해랄 그려 장기판할 맹가러날. 자,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서 종이에 장기판을 그려서 장기판을 만들고 있고 젊은 아다란 바나랄 두드려 고기 낚갈 낙살 맹간하다.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고기 낚을 낚싯바늘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 두 행이요, 뭐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해요. 그 경미에서 경련에 해당하는데 이 두 행씩 묶을 때 우리가 보통 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련, 함련, 경련, 미련 이런데 이 경련 같은 부분에서는요. 그걸 다르게 해석할 때 두보의 시경향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장기판은 흑백의 대립으로 낚싯바늘은 그 날카로움을 감추고 상대를 속이는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현실 풍자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이 장기판이라는 거는 장군 멍군에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 대치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 상황.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잡아먹히고 먹고 남의 등을 치고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걸 장기판의 현실을 빗대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낚싯바늘을 만든 낚싯바늘도 미끼를 통해서 고기를 낚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날카로움을 미끼 속에 감추고 상대방을 속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어떤 인간 세상의 그런 어떤 인간 세상에 남을 속이는 그런 측면을 간접적으로 잘 비유하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 풍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잘 못 알아듣겠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련으로 가보시면요.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오랜 피난 생활로 이 두보가 참 불우한 삶을 보냈던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게 오랜 그 중국의 전란으로 인해서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병에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랜 피란으로 쇠약해진 거죠. 병약해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뿐이니,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하는 건 뭐 국위, 영화,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약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안분지족의 정신이 드러났다. 저그맛 몸이 이밖이 다시 무쓱을 구하리요. 이 작은 몸이 보잘것없는 이 몸이 이것밖에 더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그만 몸이 할 때 진짜 몸이 작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요. 여기선 보잘것없는 몸이란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몸이란 뜻으로 이걸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몸이 진짜 작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려? 이것 이외에 다시 다른 거 더 뭘 구하겠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 약물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역시 안분지족의 정신이 같이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수함, 경미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와 함, 경과 미, 이 부분에서 선경, 앞에서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여기 뒤에서 자신의 감정, 후정을 얘기했고요. 여기는 주로 자연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인간의 삶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그런 한가로운 모습을 아주 잘 그런 대응시켜서 표현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원경, 자연의 경치를 멀리서 바라본 그 원경이라면 요거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뭐 아내는 뭘 만들고 아들은 뭘 만들고 해서 요건 가까운 경치, 근경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강촌의 한적한 모습과 유유자적한 제비와 갈매기의 모습이 1, 2, 3, 4행 수함에 나왔다면 바로 경미에서는 초당의 한적한 모습과 아내와 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죠. 그런 면에서 그 자연과 인간을 대응시켜서 잘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강남봉 2구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두보가 그의 생을 마치던 해에 지은 시로 젊은 시절에 만난 명창, 아주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이군현을 젊은 시절에 만났었는데 노년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노년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데서 느끼는 인생의 감회.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명창 이군현을 노년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는 인생의 감회. 그 인생의 감회라는 건 어떤 거야? 아, 인생이란 한바탕 꿈과 같이 덧없는 거구나. 바로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잘 나가던 가수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뭐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지만 그들도 또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 대중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그런 어떤 톱스타라는 자리에서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도 명창 이군현이라는 이 사람이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던 가수였지만 이 당시 중국에 지금은 늙어서 이렇게 머리 허옇고 주름이 짜글짜글한 모습에서 만난 데서 느끼는 그 두보의 감회. 인생이란 참 풀과 같고 꽃과 같구나. 한때 잠깐 피었다 지는 또 한때 막 파릇파릇하게 푸르렀다가 지어버리는 풀과 같구나. 이런 느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회상적이고 애상적인 그런 쓸쓸한 느낌이 있고요. 대꾸법과 중의법이라고 있는데 중의적인 표현은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행에 나오겠지만 꽃띠난 시절에 꽃이 떨어지는 시절에 꽃이 떨어진다는 그런 일반적 의미도 되지만요.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노년기를 상징하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 한 어구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기왕의 집안의 상례보다니 기왕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항상 늘 보더니 라고 하죠. 여기서 상례라는 말은 항상 또는 늘 이런 뜻이에요. 이 기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중국 당나라 현종의 아우예요. 아우. 당나라 현종의 아우. 아니, 야, 아우라 그러면 본인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의 동생, 그러면 어때요? 어쨌든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굉장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아우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당시에 당나라 현종의 아우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풍류를 좋아했대요. 뭐 시 짓고 노래하고 이런 걸.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건 명창이라고 하는 이 이군현을 불러서 집에서 맨날 항상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왕의 집안에서 늘 항상 보았는데 누구를 이군현을 봤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집 앞에 몇 띠윌 들어뇨. 최고라는 사람의 집 앞에서는 또 몇 띠윌, 몇 차례, 몇 번 이런 뜻이요. 번을 들어뇨라고 들었느뇨. 이군현의 노랫소리를 최고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많이 들었다. 이 최고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풍류를 즐기던 당대 귀족이죠. 역시. 그래서 이 최구라는 사람 역시 풍류를 즐기던 귀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몇 번을 되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집에 불려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이 당시 뭐 방송이나 뭐 TV, 라디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귀족들의 집에 다닐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노래를 잘했다는 거죠. 정이 그 다음에 보시면 강남의 풍경이 좋아하니 정이 이 강남 쪽에 풍경이 좋은데라고 하죠. 정이 강남의 풍경이 묘하니라고 했어요. 자연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꽃띠난 시절에 또 너를 맛보고 와라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꽃띠난 시절. 요건 세모를 좀 할게요. 얘하고 얘가 서로 대조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 부분은요. 자연과 인간의 대조. 바로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애상감, 그 쓸쓸하고 슬픈 감정, 애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애상감을 고조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꽃띠난 시절에 또 너를 맛보게라. 이 꽃띠난 시절이라는 말 있죠. 이 꽃띠난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의적인 표현이죠. 첫 번째는 뭐 꽃이 떨어지는 시절, 그래서 꽃이 지는 시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지만, 두 번째는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로 어떤 거? 바로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의적 표현 쓰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뭘 느껴요? 무상감을 느끼는 거죠.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귀족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서 너를 몇 번이나 만났고 몇 번이나 그 노랫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노년의 때에 참 너를 보니 쓸쓸하구나. 사람이란 참 늙으면 별거 아니구나. 아무리 여러분들 잘 나가던 뭐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TV에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좀 나이 드는 건 나 막을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인생의 황혼기에 그런 이군현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인생은 덧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목이 강남봉 이군현인데요. 강남에서 봉, 만날 봉자예요. 이군현을 만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군현을 만난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간략하게 작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1, 2행과 3, 4행을 통해서는요, 화려했던 지난날의 회상이 나온다면, 여기가 이 부분은 화려한 지난날을 회상한 거죠. 2구년이 잘 나가던 때예요. 근데 이 두 행은 어때요? 3, 4행은 여기에서는 바로 그 인생의 황혼기에 쓸쓸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 거죠. 과거와 현재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